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골프 클럽의 개수를 14개로 제한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던 디 오픈에서 미국 선수가 30개의 클럽을 가지고 우승한 것이 문제 혹은 시샘을 받아서 이제 14개로 제한을 했는데요. 드라이버하고 퍼팅만 10개를 갖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한 개라도 더 넣고 다니면 유리합니다. 이제 탄도가 높은 드라이버와 런이 많이 나는 드라이버를 홀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친다든지, 거리의 간격을 약간 2도씩 5m 단위로 이렇게 더 촘촘하게 칠 수도 있고요. 웨지를 더 많이 갖고 다니면 그만큼 유리한 것이죠. 물론 가끔은 한 개 정도 이렇게 더 있는 그런 골퍼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보면 15개, 16개 이런 골퍼들이 있긴 하죠. 반대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골프채가 가벼워? 백이 가벼워? 그러면 나 그냥 11개야, 12개야, 우드 이런 거 없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은 14개, 그 룰에 맞게 14개의 클럽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개 중에 드라이버, 퍼터, 아이언을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아예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우드나 아니면 드라이빙 아이언이나 유틸리티로 그냥 티샷을 하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드라이버 이거 보면 자꾸 치고 싶어서 안 돼서 이제 빼가지고 다닌다라는 분인데요.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드라이버와 퍼터, 그리고 피칭까지 6개 혹은 7개의 아이언은 필수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4번 아이언도 잘 안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분들은 거의 4번 아이언은 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수들도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도 거의 안 친다고 하니까요. 만약 5번 아이언부터 이제 피칭까지 6 아이언 6개라면 이제 드라이버, 퍼터랑 합쳐서 8개의 클럽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6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문제가 남았습니다. 14개의 클럽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로 그 나머지 클럽을 가지고 고민할 때는 그 첫 번째는 우드냐 웨지냐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셋업이 예전 같으면 이제 3번, 5번 우드 정도 하고 롱아이언에 2번, 3번 롱아이언이 있었는데, 이제 2번, 4번 롱아이언이 이제 빠지니까 보통은 그냥 우드나 하이브리드 계열의 3개, 그 다음에 피칭 웨지를 제외한 웨지 3개 정도 라인업을 하는 것이 이제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우드나 유틸리티는 거리별로 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채워주는 것이 좋고요. 웨지 역시 본인의 피칭 웨지의 로프트에 따라 피칭 웨지가 44도면 48도, 52도, 56도로 라인업을 하거나, 아니면 50도, 56도, 60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3번 우드는 내가 죽어도 못 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파5에서 투온 노릴 거 아니면 굳이 3번 우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3번 우드를 빼고 그 다음에 웨지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웨지를 더 많이 갖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웨지 그거 2개면 되지 어차피 많이 안 쓰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우드나 하이브리드 계열을 조금 더 촘촘하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드냐 웨지냐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드 계열 안에서 우드냐 유틸리티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클럽은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클럽이라고 해서 우드와 아이언의 그 교배종, 그 2개의 좋은 점을 이렇게 섞인 잡종 같은 거죠. 그래서 혼합이라는 의미로 이제 명명이 되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드 중에서 조금 더 쓸모가 다양한 우드라는 뜻에서 예전에 카스코에서 이제 유틸리티 우드라고 명명한 데에서 이제 시작한 클럽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본인의 최애 클럽,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클럽이라고 말했던 테일러메이드의 레스큐 클럽이, 저도 그 클럽을 굉장히 오래 썼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레스큐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프나 벙커 같은 어려운 라이에서도 볼을 구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정통적인 우드 위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틸리티 위주로 구성을 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스윙 플레인이 조금 더 이제 가파르고 아웃인이 좀 심하면 우드, 특히 3번 우드는 참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 우드가 일단 샤프트 길이도 좀 길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이렇게 넓은 헤드를 놓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부담도 가죠. 반대로 이제 스윙 플레인이 좀 덜 가파르고 좀 평평한 편이고 헤드 스피드가 또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페어웨이 우드가 방향성과 그 다음에 탄도 같은 것을 내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더스틴 존슨 선수 같은 경우에 예전에 7번 우드를 이제 갖고 다닌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그 7번 우드를 빼고 2번 아이언으로 이제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7번 우드를 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운블로로 내려치는 골퍼들이 아니면 저는 우드로 뭐 3, 5, 7 이렇게 라인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조차도 잘 안 맞는다라는 분이 계시면 뭐 드라이빙 아이언을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유틸리티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우드를 넣을 것이냐도 좀 본인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로프트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 보통 3번 우드의 로프트가 뭐 15도 정도고요.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 14.5도, 뭐 핀 같은 게 아마 14.5도인가 그럴 텐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3번 우드 로프트가 15도, 그 다음에 5번이 18도, 7번이 21도인데요. 유틸리티 2번이 17도, 그 다음에 3번이 19도, 4번이 21도 이렇습니다. 2번 유틸리티도 있습니다. 홈바에도 있고 뭐 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와 유틸리티를 섞어서 혹은 드라이빙 아이언을 이제 섞어서 구성할 때는 이 로프트 앵글, 그러니까 이 각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번호만으로 유틸리티 3번이면 뭐 4번 아이언이겠지 아니면 뭐겠지 이렇게 그냥 짐작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다가는 이 도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번 우드 18도짜리와 3번 유틸리티를 같이 갖고 다니면 이게 사실 로프트가 1도 차이 혹은 거의 같은 그 클럽을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냥 쓰임만 다른. 그거를 만약에 로프트가 같은 두 클럽을 한 라운드에 뭐 얘 썼다 얘 쓰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요즘은 그 아이언들도 로프트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4번 아이언이 21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4번 아이언이 만약에 21도면요. 4번 유틸리티랑 그 각도가 같은 겁니다. 그 로프트가. 그러니까 이 도수를, 그 로프트를 항상 그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전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아이언 거리에서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그 유틸리티 하이브리드의 로프트 거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4번 아이언 대용으로 4번 아이언 대용이 5번 유틸리티 이런 식이었는데 이 역시도 그 아이언 로프트가 자꾸 변하고 있고요. 그 브랜드 메이커별로 로프트가 좀 달라서 이것도 그렇게 확실한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로프트를 반드시 확인해서 중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프 채를 구성할 때 이제 안 맞는 것은 그냥 빼자입니다. 잘 치고 싶어도 잘 치고 싶은데 이제 잘 안 되는 클럽이 있죠. 보통 이제 3번 우드가 그렇고 3번이나 4번 아이언도 참 힘든 클럽입니다. 60도 웨지나 64도 웨지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3번 우드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3번 우드를 빼고 이제 17도짜리 2번 유틸리티를 이제 샀었는데 이것도 안 맞더라고요. 이게 더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시 3번 우드를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최근 몇 번의 라운드? 글쎄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라운드에서
만약에 안 꺼내는 클럽이라면 나한테 필요 없는 클럽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려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결국 다시는 안 입는다라는 얘기처럼요. 그러니까 몇 번의 라운드에서 꺼내지 않는 클럽이라면 그 클럽은 그냥 백에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빼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대신에 다른 클럽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긴 채를 빼고 웨지를 하나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웨지를 하나 빼고 긴 채를 더 넣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걸 빼더라도요, 그 클럽을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찾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섯 번째는 좀 여분을 좀 갖고 있자입니다. 그 축구나 농구를 보면 교체 멤버가 있고 그 스쿼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커가 있고 농구에서는 식스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4개의 클럽이지만 클럽은 한두 개 정도 여유 있게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웨지도 내가 쓰진 않지만 뭐 60도 웨지나 64도 웨지를 갖고는 있어도 저는 언젠간 다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선수들도 어떤 날은 코스에 따라서 웨지를 많이 넣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긴 클럽을 좀 많이 넣기도 하잖아요. 벙커가 막 항아리 벙커 같은 높은 벙커가 있는 그런 코스에 갈 때면 내가 만약에 뭐 로프트가 좀 큰 뭐 60도 웨지나 64도 웨지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넣고 뭐 우드나 뭐 이런 것들 하나를 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의 전장이 좀 길다 싶으면 우드 계열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딱 14개가 아니라 우드와 웨지가 한두 개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 반드시 다시 찾게 되고 좀 코스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의 시작은 내가 어떻게 14개의 클럽을 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뭐 다 14개를 그냥 딱 만들어서 나오는 풀세트는 그냥 치면 되기도 하고요.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을 하나 바꿔서 한 타를 줄일 수 있다면 당장 해야죠. 한 타 줄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